안녕하세요. 쫑쌤입니다. 오늘은 20강 3번, 4번 살펴보는 시간이에요. 3번부터 보면 우리 계속 나오는 빈칸 유형인데요. 다행히 이번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또 여러분 밑에 1, 2, 3, 4, 5번 선택지 보면 되게 짧은 어구들이죠. 우리 빈칸이 이렇게 짧은 어구면 또 푸는데 큰 부담은 없어요. 여러분 너무 겁먹지 말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라는 화자로 이야기가 시작되네요. 나는 한때 went shopping, 쇼핑을 하러 갔다고 해요. 근데 누구랑 같이 갔냐면 a typical autopilot shopper. 자, 갑자기 막 여러 가지 수식은 나와 있는데 shopper 하면 쇼핑하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랑 어쨌든 같이 쇼핑을 갔다가 중요한 말이에요. 근데 앞에 나와 있는 단어 보면 typical, 전형적인 autopilot. 요 단어 한 번만 잘 체크해 주세요. 직역하면 자동 비행 장치라는 뜻인데요. 갑자기 지금 쇼핑하는 사람한테 자동 비행 장치는 무슨 말이야?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거든요. 말 그대로 자동으로 착착착 진행되는 장치예요.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 셔플 같이 동행한 이 또 다른 사람은요, 자동으로 거의 자동 수준으로 물건을 탁탁탁 담아서 쇼핑하는 사람 이라는 점을 묘사하려고 이런 비유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중요하지 않고요. 뒤에 나와 있는 설명에 집중해 주세요. 근데 이 셔퍼는 누구냐면 뒤에 동격으로 꾸며주고 있어요. 아주 바쁘고 싱글인 전문적인, 여기서는 명사로 쓰였으니까 교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는 뭐 전문가, 우린 그냥 교수라고 할게요. 이 사람이랑 쇼핑을 했다는 거죠. 근데 뒤에 who라는 관계 대명사로 짜르륵 수식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교수는 또 누구냐? needed to shop. 쇼핑을 어떻게 써야 되냐면 as quickly as possible. 최대한 빨리 쇼핑을 끝내야 되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비슷한 말인데 not spend a lot of time shopping. 자, spend time ing라는 구문은요. 뭐뭐 하는데 시간을 보내다 또는 시간을 쓰다 라는 수건인데요. 말 그대로 쇼핑하는데 많은 시간을 쓰지 않길 원하는 사람이래요. 아, 지금 나랑 같이 쇼핑한 사람은 쇼핑하는데 시간이 너무 아깝다. 쇼핑 빨리 끝내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구나. 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우리라고 이제 화자가 달라지네요. 나랑 그 쇼핑하는 사람이겠죠? 자, 우리는 grocery store, 식료품 가게에서 만났고요. 근데 그때 우리는 identical list, 여기서 말하는 list는 쇼핑 목록이에요. 근데 우리 둘의 쇼핑 목록이 아주 똑같대요. 뭐 예를 들어 뭐 샴푸 사야 돼, 또는 뭐 휴지 사야 돼 등등등의 이 목록이 다 똑같았다는 거죠. 그리고 set off 했다네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봤던 단어인데요. 이거는 출발하다. 자, 우린 출발했습니다. 아니 뭘 시작했습니다. 뭐 하기를 to compare results. 우리 쇼핑의 결과를 비교해 봤대요. 뭐 쇼핑을 따로따로 했나 보죠, 뭐. At the end of our trip. 갑자기 여행 나왔지만 쇼핑 말하는 거겠죠? 쇼핑이 끝나니까 having bought the same items. 자, 잠깐만요. 자, 이렇게 문장에 다짜고짜 ing로 시작하는 구문 뭐라 하죠? 분사 구문이라 합니다. 이거는 그냥 문맥에 따라서 잘 해석해주면 되는데요. 가장 만만한 게 뭐뭐 하면서 이렇게 해석해주면 돼요. 자, 똑같은 아이템을 사는데요. 뭐 여기서 산 이후로 she, 여기서 she는 누구겠어요? 아마 같이 쇼핑했던 그 셔퍼를 말하는 거겠죠? 그녀는 $250를 썼대요. 꽤 많은 돈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요, 얼마를 썼어? $75밖에 안 썼대요. 자, 여기서 뭐 핵심적인 얘기는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나랑 같이 간 친구라고 해볼게요, 그냥. 둘이 똑같은 걸 샀어요. 똑같은 물건을 뭐 똑같은 목록으로 뭐를 사자. 근데 뭐 같은 목록일지라도 누구는 어떤 제품 다르게 샀겠죠. 그 결과를 보니까 나는 $75밖에 안 썼는데 내 친구도 $250나 썼다네요.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건지 다음에 착착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 먼저 채워볼게요.
바쁜 교수, 같이 간 셔퍼이죠. 이 친구는 뭐에 시간 들이지 않고요. 쇼핑에 시간 들이지 않고 빨리 쇼핑해야 함 같은 말 써 넣고요. 자, 그 다음 나와 똑같은 뭘 가지고 갔어요? 쇼핑 목록 리스트를 가지고 갔죠. 그리고 식료품에서 만나서 결과를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같이 갔던 교수 내 친구가요 나보다 돈을 훨씬 많이 썼대요. 왜 그랬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가보겠습니다. 다음이에요. 자, 그 차이는 바로요 우리의 shopping strategies 여기 있습니다. strategy 뭐예요? 전략이죠. 우리 쇼핑 전략이 달랐거든요. 자, 내 전략 먼저 말해줄게요. 나는 내 숙제를 먼저 다 했어요. 그리고 had reviewed the store's sales circular. 여기서 잠깐 끊을게요. 선생님 갑자기 홈워크 왜 나와요? 뭐 진짜 숙제를 말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여기서의 숙제는 쇼핑을 해야 한다라는 그 과제 요거를 말하는 것 같아요. 과제를 해야 했다라는 그 생각을 마치고 나는 가게에 있는 sales circular를 복습했대요. 이 circular이라는 단어를 알아야겠죠. 얘는 바로 광고 전단지라는 뜻입니다. 뜻을 외워야만 알 수 있는 단어예요. 언제 전단지를 공부했냐면 ahead of time, 쇼핑하기 전에요. 근데 왜 공부했어요? To learn, 배우려고요. Which items, 어떤 아이템이 were on sale, 판매되고 할인되고 있는지. 자, 문법적인 거 하나만 볼게요. Which, 우리 흔히 아는 관계대명사지만 여기서 아닙니다. 여기서는 위문사로 쓰이고요. 이렇게 문장 가운데에 위문사로 시작한 절이 들어가면 이런 거를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거든요. 의문문은 말 그대로 뭐 했어? 라는 질문이죠. 근데 문장 속에 이런 질문 같은 내용이 쏙 들어가니까 간접적으로 표현됐다. 간접 의문문이고요. 해석은 그냥 쉽게 어떤 물건이 되고 있는지를 배우려고 공부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다음 문장 가겠습니다. Additionally, 추가적으로요. 나의 잘 정리된 쿠폰 뭐겠어요? 뭐 할인 쿠폰이겠죠. 이 쿠폰도 allowed me 나를 가능하게 해줬어요. 뭐 하도록? To match sale items. 자, 판매되고 있는 물건들을 잘 맞추도록 뭐랑요? With coupons. 내가 가지고 있던 할인 쿠폰이랑 무슨 말이냐면 내 쿠폰을 딱 봤을 때 이거 휴지 할인 쿠폰이네. 아, 그러면 이 아이템에 내 쇼핑 리스트에서 휴지 있네. 요 쿠폰 써야지. 이렇게 매칭을 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Lower my bill. 빌은 계산서란 뜻이고요. 내 계산서에 있는 돈의 총액을 낮춰줬어요. Even more. 훨씬 더 많이. 지난번에 봤습니다. even 같은 이런 부사, 비교급의 강조 부사였죠? 훨씬으로 해석해주면 됩니다. 오른쪽 완성해 볼게요. 자, 나와 친구의 차이점은 뭐였습니까? 쇼핑 전략의 차이가 있었죠. 자, 내 얘기 먼저 할게요. 나는 뭐를 미리 보고 광고 전단지 영어로 뭐였어요? circular 외워두세요. 광고 전단지를 먼저 보고 할인품이 뭐가 있는지 확인했고요. 그리고 나는 아주 잘 정리해 놓은 할인 뭐가 있습니까? 쿠폰이 있었죠. 이걸 사용함으로써 나의 빌지 총액을 낮췄습니다. 그렇다면 내 친구는요? 다음 문장에 나오겠죠. 세 번째 가보겠습니다. 내 autopilot friend는요, opt for 라는 수거는 선택하다라는 뜻입니다. 제 가운데 대부분이라는 부사가 그냥 추가로 들어간 거예요. 내 친구는 대부분 뭘 선택했냐면 그녀가 제일 좋아하는 이름의 브랜드만 찾았대요. 뭐 예를 들어 나는 뭐라고 할까요? 농심? 나는 농심 제품만 좋아해. 그럼 어떤 쇼핑 리스트에 있을 때 농심이라고 되어 있는 제품만 마구잡이로 샀다는 거죠. 자, 브랜드는 굳이 우리말로 해석하자면 상표명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내 친구는 grabbed 집었죠. Whatever items usually stocked your pantry. 팬트리는 여러분 집에서 팬트리 창고라고 하죠. 식료품 보통 음식들 저장하는 그런 식료품 저장고를 말해요. 자, 지금 문법적인 거 하나 볼 건데 whatever 여러분 2학년 때 배웠던 거거든요. ever로 이렇게 끝나는
마치 보면 위문사 같은 이러한 단어, 이런 거를 복합 관계사라고 합니다. 근데 그 기능에 따라서 이름이 좀 더 구체적으로 바뀌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whatever이 뒤에 있는 item이라는 명사를 꾸며주죠. 여러분, 명사를 꾸며주는 품사는 뭐예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친구는 복합 형용사라는 이름을 갖게 되고요. 해석은 뭐든지, 그래서 무슨 아이템이든지 이렇게 해석해주면 돼요. 다시 해석해 보겠습니다. 내 친구는 grab, 손으로 집었어요. 어떤 아이템이든지 보통 그녀의 식료품 저장고에 stock, 채워지는 그런 아이템들만 집었다는 거죠. 우리말로 해석하려면 조금 지저분할 수 있는데 의미상 받아들이자면 보통 자기 집 식료품 저장고에 있는 물건이랑 똑같은 것만 샀다는 겁니다. 지나가다가 이거 내가 예전에 썼던 거야. 내가 늘 쓰던 거야. 이런 것만 집었다는 거죠. 굳이 말하자면 이 뉘앙스는 굳이 더 싼 걸 고르지 않았다. 이런 말이 됩니다. 다음 문장 갈게요. 그녀는요 또 hadn't taken the time, 시간을 쓰지 않았어요. to scan the sales flyer. 여러분, flyer도 전단지란 뜻이거든요. 전단지가 막 여기저기 날라다니잖아요. 사람들이 휙 뿌려가지고 flyer 이런 이름을 갖게 했다 생각하세요. 자, 이 친구는 전단지 보지도 않았고요. 5월 뭐도 안 봤어? clip coupons, 하나하나 잘라 쓰는 그런 쿠폰 있죠. 그것도 안 봤어요. 그러니까 할인이랑 관련된 거 일절 생각 안 했죠. 그리고요, she bought only items, 오로지 이 아이템만 샀어요. 어떤 아이템이냐면 뒤에 관계대명사는 생략된 요 구문이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녀가 familiar with, 익숙한 물건만 샀대요. 더 비쌀지라도. since, 왜냐면 그녀는 generally, 보통 bought the same list, 같은 목록을 week after week, 주마다 사기 때문이죠. 자, 이제 마지막 문장이네요. 거의 다 왔어요. 자, 이런 모든 결정들, 그녀의 결정들은 end up ing, 결국 뭐뭐 하다라는 수거입니다. 결국 어떻게 했냐면 그녀의 돈을 커스트하게 만들었다. 커스터는 지불하다란 말이긴 한데 여기서는 엄청 많은 돈을 쓰게 했다. 이런 뜻으로 봐줘야 됩니다. 쌤이 편집을 잘못해서 여기 빈칸이 이쪽에 있는데 보이진 않죠? 자, 그래서 어쨌든 찌리릭 하는 것은 may seem, 어떤 것처럼 보이냐? time consuming, 시간을 막 소비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요. 시간을 잡아먹는 것 같으나 그러나 you get real savings. saving은 절약이죠. 그치만 더 절약할 수 있어. 뭐로써? as your reward, 보상으로서. 너 이 빈칸에 있는 거 하잖아? 시간은 좀 쓰겠지만 절약한다는 상을 얻을 수 있어. 자, 여기 빈칸에 들어갈 건 뭘까요? 내가 했던 쇼핑 전략을 아마 말하는 것 같아요. 왜? 내가 그랬으니까 절약을 했잖아요. 친구는 250달러 썼는데 나는 75달러밖에 안 썼으니까. 이 나라는 사람은 쇼핑 전략을 어떻게 썼죠? 전단지도 미리 공부했죠. 쿠폰도 미리 챙겨가지고 가지고 갔죠.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절약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 빈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미리 준비하자, 이런 비슷한 말이 들어갈 거예요. 이따가 답은 골라볼게요. 자, 오른쪽 먼저 채워보면 제 친구는요 좋아하는 어떤 브랜드의 제품만, 상표의 제품만 대부분 선택했고요. 사던 거면 무조건 구매했다. 그리고 이 친구는 광고 전단지, 할인 쿠폰 보지 않고요. 익숙한, familiar한 것만 샀어요. 결국 뭐를 많이 써? 돈을 많이 썼죠. 그래서 결과적으로요. 이제 빈칸 채워봅시다. 1, 2, 3, 4, 5번 중에 미리 준비하다 뭐가 있을까요? 가장 적절한 건 2번이 되겠습니다. planning ahead, 미리 앞서서 계획하는 것이 시간은 걸리겠죠. 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그치만 돈을 훨씬 절약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빈칸은요. 미리 계획하는 일이 시간은 걸리지만 돈 절약할 수 있다.
이렇게 골라주면 됩니다. 이 지문은요, 그냥 전체적으로 나와 내 친구의 뭐가 다르다. 여기도 나왔지만 쇼핑 전략이 다르다. 이 말이 핵심인 것 같고요. 나처럼 미리미리 준비를 해라. 이 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있는 뭐 내 얘기, 친구 얘기만 잘 여러분들이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빈칸 크게 어렵지 않게 고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4번으로 가볼게요. 4번은 글의 주제를 골라라 라는 말인데요. 주제는 여러분 전반적으로 쫙 읽어 나가서 핵심이 뭔지를 찾아줘야 돼요. 근데 핵심이라는 것은 보통 여러분한테 질문해 볼게요. 중요한 단어는 지문에 몇 번 나올까요? 딱 한 번 나올까요? 아니고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문에서 혹시라도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는 단어가 있는지, 꼭 똑같이 생기지 않아도 같은 의미를 가진 A 단어라면 A-의 단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보면서 읽어주면 좋습니다. 미리 답부터 말해주자면 이 지문에서 어떤 단어가 바로 많이 나오냐? biocontrol, 뭐 agent까지 이 단어 계속 나오거든요. 밑에 한번 또 찾아볼게요. 어디 있냐면 여기 또 있죠. biocontrol agent 또 있어요. 여기 있죠. 이 정도면 끝났을까요? 여기 또 있잖아요. biocontrol. 아, 여러분들 그러면 읽으면서 이 단어가 아마 핵심이구나 캐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그럼 when a pest, 해충이란 말이죠. 해충이 not native, 원산지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좀 외래종의 패스트가 생겼다면 어디에? to the region, 그 지역이에요. 뒤에 where이라는 관계 부사로 관계절 꾸며주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그것이 damaging, 피해를 주고 있는 지역이죠. 어디에? crop, 농작물에. 이 그것은 뭐겠어요? 해충을 말하겠죠. 자, 농작물에 해충이 데미지를 주는 그 지역에 나타난 이 해충이 외래종이라면 그 다음 줄 갈게요. 과학자들은 고려하기를 introducing, 새로 도입을 하겠대요. 뭐를? 자연적인 천적을요. 그 해충의 천적이 되겠죠. 예를 들어 predator, 포식자라든지 parasite, 또 다른 뭐 기생충이라든지 아니면 pathogen, 병원균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마 그 해충을 물리칠 수 있는 것들일 겁니다. 자, 그 해충의 천적을요, from its native range, 원산지라고 해석해주면 되는데요. 해외에서, 그러니까 다른 그 천적이 있는 그 원산지에서 가지고 오는 거죠. 그렇게 도입을 하면 되겠다. expecting, 이렇게 중간에 ing로 들어오면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석하랬죠. 뭐라고 기대하냐면 that the enemy, 그 천적이 will attack it, 그것을 공격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요.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뭐겠어요? 해충이 되겠죠. alternatively, 이거 뜻이 뭘까요? alternative 하면 대안, 대체란 뜻이고요. 그래서 이 부사는 대안적으로 라는 말입니다. 즉, 아까 전에 천적을 새로 가져오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요거도 있다라고 봐주면 됩니다. 과학자들은 또 고려하기를 importing, 수입하는 걸 고려한대요. 뭐를? 드디어 나온 핵심 단어죠. biocontrol agent라는 말인데 좀 전문적인 용어예요. 쌤이 밑에도 달아놨거든요. 생물학적 방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랄까요? 생물들을 다 포함한 그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뒤에 에이전트는 인자라는 건데요. 그냥 다 합쳐서 생물학적 방제라고 봐줄게요. 이걸 어디서 가져와요? 해외에서 가져오는 거죠. 근데 이 생물학적 방제는 뒤에 that부터 또 관계절로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The pest, 우리가 없애고 싶은 그 해충이 has never encountered. encounter 하면 마주치다란 말인데 한 번도 마주친 적 없는 그런 생물학적 방제를 또 수입해 오는 걸 고려해 볼 수 있대요. 왜 그럴까? 뒤에 봐줘야죠. reasoning, 뭐뭐 하면서. reason은 동사로 추론하다란 말입니다. 추론하면서 도입을 하자 하는 거죠.
뭐라고 추론하냐? 그 해충은 has not evolved. evolve는 진화하다, 진화하지 않았을 겁니다. ways, 방법을요. 어떤 방법? to avoid the biocontrol agent. 그 생물학적 방제, 인자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아직 진화시키지 않았을 거라고 추론하면서 그걸 새롭게 수입하자라는 대안을 제시한다는 거죠. 오른쪽으로 좀 깔끔히 정리를 할게요. 외부에 해충이 있다고 하면 없애줘야 하잖아요. 첫 번째, 뭐를 도입하자? 자연, 천적을 도입하자. 그럼 공격해 줄 거다. 아니면요, 해충이 처음 보는 생물적 방제를 사용하자. 이 생물적 방제는 해충이 그만큼 지나지 못했을 거라고 추론했기 때문이죠.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생물은 뭐 환경에 계속 적응하면서 진화하기 나름인데 처음 본 뭔가를 가지고 오면 아직 그거에 맞설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원리로 또 다른 방법을 제시했다라고 보면 돼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In either case, either는 둘 중 하나란 말인데요. 앞서서 우리 몇 가지 방법이 있었죠? 첫 번째, 두 번째 있었어요. 둘 중 하나라도 결과적으로 둘 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돼요. 둘 다 이러한 방법은 involve 뭐를 포함하냐? Introducing an animal or microbe. 끊을게요. 새로운 동물이나 microbe, 미생물을 도입하는 걸 말합니다. 어디서요? From a foreign ecosystem. 외부의 생태계에서요. 어디로 집어넣어요? Into a new ecological context. 새로운 생태학적 환경에 집어넣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자연 천적이든지 아니면 생물학적 방제든지 외부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해충이 있는 이곳에다 풀어놓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이 방법은 risky, 위험하대요. 왜냐면 no one, 아무도 can know, 알 수 없어요. for certain, 이건 그냥 수거로 확실히 란 말입니다. 같은 말로 for sure.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아무도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이죠. What effects? 얘도 아까 전에 말했던 간접 입문인데요. 무슨 결과가 있을 것인지. The biocontrol agent, 그 생물학적 방제 인자가 might have, 가져올 결과를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뭐 일리 있는 말이죠. 해충 죽이자고 잘 알지도 못하는 걸 가지고 왔다가 얘네마저도 이상해지면 어떡해. 이런 걱정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채워볼게요. 두 가지 경우 다 새로운 어디에 에코시스템, 생태계에 외부 생물을 도입하는 일인 건 공통점이죠. 뭐 생태계 말고 환경이라 써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면요. 어떤 effect,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어서 risky하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네, 여러분 슬슬 주제는 나온 것 같죠? In some cases, 일부 경우에는요. 이 바이오 컨트롤 에이전트가 심지어 turn, 어떻게 변하다라는 말이에요. turn이 항상 돌다, 턴하다가 아니고 상태가 변하다라는 뜻이 있어서 체크했어요. 얘네마저도 invasive하게 변할 수 있대요. invasive, 침략적인 말 자체가 안 좋죠. 얘네마저 침입자처럼 반응을 할 수 있고 심지어 뭐가 돼요? pests. 얘네가 또 해충이 될 수 있대요. 그 자체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biocontrol organism, 이런 유기체들이 more difficult, 더 어려워져요. 뭐하기? to manage, 관리하기 더 어려워지죠. 원래의 해충보단도. 뭐보다? chemical control, 화학적인 통제 방법보다 더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것들은 biocontrol 말하는 거죠. 그것들은 cannot be turned off. turn off the light 할 때 turn off 무슨 뜻이에요? 끄다, 이런 말이겠죠. 여기서 좀 비유적으로 쓰였지만 그러한 생물학적 방제를 우리가 작동을 멈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언제? once, 일단 뭐뭐 하면, 일단 뭐 하면 they are set loose, 풀어지다라는 뜻입니다. 일단 이런 방제를 우리 생태계에 뿌리는 순간 걷잡을 수 없어져요.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외부에서 이런 방어 기제 가져오는 거, 새로운 생물, 동물 가져오는 거 잘 생각하세요. 이런 말이지 않을까요? 오른쪽 채우고 답 골라볼게요. 일부 생물적 방제 인자가 오히려 침략적이고 도리어 뭐가 될 수 있다. 해충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럴 시 막기가 더 어렵다라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 글의 주제 뭘까요? 뭐 여러 가지 해충을 막는 방법 중 우리 자주 나왔던 Biocontrol Agent 얘가 사실상 더 위험할 수 있다. 조심하자 이런 말이었죠. 찾아볼게요. 정답은 5번입니다. The danger, 위험성이죠. Introducing a foreign biological agent. 핵심 단어 여기 나왔잖아요. 해외에서 이런 생물학적 방제를 도입하는 거. 뭐 하려고? 해충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라고 주제를 뽑았습니다. 자, 크게 어렵지 않게 마무리됐어요. 자, 밑에 여러분들 배경 지식 위에서 생물학적 방제가 뭔지 달아놨거든요. 바이오 컨트롤은 길게 말해서 biological control이라고 해요. 즉, 천적을 써서 해충의 수를 줄이는 일, 본문에 나온 그대로 설명이 나왔고 주로 포식자나 기생생물, 초식동물 아니면 다른 천연 메커니즘을 써서 해충을 방지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효과가 없고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한 게 이 글의 포인트였죠. 자, 뭐 이번 시간은 크게 내용이 복잡하지 않은 지문이라서 여러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복습 잘 하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빠빠이.